기술융합예술의 다중감각적 특성을 활용한 감각적 접근성 강화 사례 연구. 가로, 세로의 크기가 각각 50cm 정도 되는 그림을 상상해보자. 전경에는 큰 모자를 쓴 한 남자가 있으며 그 남자는 셔츠 위에 코트를 입은 차림새를 하고 있다. 당신은 그 남자의 어깨 위 상반신만을 볼 수 있으며 그는 매부리코를 가지고 있다. 자, 만약 당신이 이 상태에서 그림의 색과 느낌에 대해서 더 듣는다면 그것이 그림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느낌을 어떻게 바꾸는지 생각해보라. 작품에 대한 정보를 감각할 수 없는 관람자에게 대체 텍스트와 같은 보조자료들은 작품 그 자체이기도 하다. 만약 위의 글처럼 시각장애인 관람자에게 작품을 설명해야 한다면 작품에 대한 정보 중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해야 할까? 또 다른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처럼 전시 환경에서의 장애인 접근성을 논의하는 것은 각 장애 당사자가 전시 공간 안에서 겪을 수 있는 개별적이면서도 보편적인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서는 전시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인 접근성 강화를 위한 박물관, 미술관 가이드라인 수립 방향 연구를 살펴보면 박물관 및 미술관에서 고려해야 할 접근성 유형의 범위를 물리적 접근성, 서비스 접근성, 프로그램 접근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이중 물리적 접근성에 감각적 접근성이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감각적 접근성이란 전시 작품, 이벤트, 프로그램 등의 시각 또는 청각과 같은 감각 손상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일컫는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에는 다중감각적 지원을 통해 전시 환경에서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자는 기술융합예술의 공감각적 또는 다중감각적 특성을 이용한 동시대 전시 또는 작품의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전시 환경의 기술적 전환이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술융합예술이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여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시 환경의 기술적 전환이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확대한 4가지 사례 분석. 2008년 7월부터 8월까지 서울 토탈미술관에서 진행된 디서빌리티전은 오감을 사용한 관객 참여형 미디어 아트 전시로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를 인식하고 이해하도록 하는 데 방점이 있었던 전시이다. 기술이 가진 감각 전환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각, 청각, 촉각을 넘나들며 장애, 비장애인 모두가 다양한 감각을 경험하도록 기획되었던 이 전시는 바람의 감촉을 손으로 느끼는 그림, 목소리에 반응하는 로봇, 심장 박동을 감지해 연주하는 유리종 등 시각, 청각, 촉각 등을 통해 감상이 가능한 미디어 아트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전시에 참여한 김혜민 작가의 점입가경, 점으로 시작된 빛나는 바다는 소라를 만지면 파도 소리와 함께 푸른 바다의 영상이 실로 만들어진 스크린에 재생되는 작품이다. 소라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작품에 대해 설명하는 점자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관람자는 시각적인 요소를 경험할 수 없더라도 청각이나 촉각과 같은 다른 감각으로 대체하여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즉, 관람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감각을 전이시키고 번역하여 감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전시에 참여한 또 다른 작가로는 드미트리 스트라코프스키가 있다. 스트라코프스키의 경계의 재정립 넘버 3는 구멍이 뚫려 있는 작은 상자에서 도형의 형태를 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의 모양을 촉각으로 감상하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시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는 관람자와 비장애인 관람자가 촉각이라는 동일한 감각을 사용하여 작품을 감상하도록 함으로써 관람에 있어서 비장애와 장애의 경계를 허물도록 만든다. 이 전시는 하나의 작품에 다중감각이 공존할 수 있는 기술융합 예술의 특성을 이용하여 감각의 교차와 번역을 통한 장애인 관람자의 전시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008년의 토탈미술관 전시가 기술을 통한 감각의 전이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경계를 허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주목하였다면 최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시각예술에 대한 감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시각중심적인 예술 형식을 개편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음성 해설을 제공하고 작품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이 바로 그것이다. 여기에 더해 2019년부터는 시각중심적인 미술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감각을 개발하고 다학제 간의 협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프로젝트 해시태그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21년 프로젝트 해시태그에 출품되었던 고혜원 작가의 작품 국립대체미술관 갈무리는
국립현대미술관의 누리집에 올라와 있는 그림들에 대한 대체 텍스트를 작성, 모든 사람들이 제한 없이 작품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시각화한 작품이었다. 웹 접근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이 작품은 그것을 넘어 볼 수 있는 사람들만이 접근 가능한 정보들, 예를 들어 고동색, 짙은 농도 등의 단어들이 포함되어 있는 대체 텍스트들을 제시함으로써 진정한 대체 텍스트의 형식에 대해서도 질문을 제기한다. 이처럼 전시 작품에 대한 감각적 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관람자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번역하여 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2022년 3월 8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마문 소리 또한 이와 같은 맥락에서 시각을 다른 감각으로 번역, 대체, 보완하여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던 전시이다. 정민주, 여민아, 황수경으로 이루어진 프로젝트 기획팀 크립톤이 기획한 이 전시는 예술과 기술을 묶는 융복합이라는 단어가 모두에게 유효한지 질문하는 작품들을 제시하였다. 이 전시는 장애인의 전시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점자 전시 리플렛을 비치하거나 작품 설명에 대한 수어 통역 화면을 제시하여 시청각 장애인의 작품 감상을 보조하였으며, 온라인 전시 공간에 영상이 표시되는 화면의 내용이나 영상에서 나오는 소리 또는 시청각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정보를 자세하게 상술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체 감상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 특히할 만하다. 그중 여미나 작가의 찬드라 X는 관람객이 직접 조작해 볼 수 있는 3D 퍼포머티브 장치를 통해 가상의 공간 안에서 권한과 권력이 중첩되며 행위자들이 서로 연결 장애를 겪는 경험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관람객이 작품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기는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경고음과 함께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다는 메시지를 화면에 띄우는데, 이것은 이미 접속한 자 X의 조작, 기록, 관리, 감시에 의한 것이다. 이러한 방해를 겪으며 관람객의 참여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원격 접속 행위와 오프라인 환경에서의 조작을 통한 수행이라는 두 가지의 의미를 생성한다. 흥미롭게도 여미나 작가의 작품에서 이미 접속한 자 X는 디지털 환경 혹은 실제 전시 환경에서 장애인 관람자들이 기술융합 예술을 통해 감각적 접근성을 확장시키는 방식을 떠오르게 한다. 특히 관람자의 경험이 작품의 장치 환경 속 VR, AR 속의 복수의 관객들에 의해 개입되고 변주되는 방식이 그러하다. 웹 기반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이 상호 연동된 XR을 기반으로 다수의 개입을 통해 끊임없이 변형되고 번역되는 감상 경험을 창출해내는 여미나 작가의 작품은 장애인 관람자 주체의 다채로운 감상 경험을 창출해낼 수 있는 기술융합 예술의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미나 작가의 작품과 유사한 맥락에서 작곡가 원우리는 인공와우 장치의 기술적 한계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보고 와우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다. 원우리의 와우로그는 그가 2019년 4월부터 와우로그 프로젝트를 통해 인공와우 사용자의 소리 및 음악 인지를 연구했던 과정을 공연의 형태로 재구성한 것이다. 인공와우 장치 사용자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대화 소리는 인지할 수 있는 반면 음역대가 다양한 음악은 지각하기 어렵다. 원우리는 인공와우 사용자의 소리 세계를 구현한 전자악기를 개발하여 컴퓨터 음악을 창작함으로써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넘어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의 본질적 요소란 무엇인지를 사유한다. 작품은 크게 청각장애인의 가청음역 개발, 구분 가능한 음정을 통한 선율 생성, 인지하기 쉬운 음색 설정, 그리고 선행 과정에서 도출한 음악 요소를 토대로 인공와우 사용자가 직접 연주하는 음악 감상의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원우리의 작품은 건청인과 인공와우 사용자의 감각의 차이를 좁혀야 할 간극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이고 새로운 가능성의 세계로 인지한다는 점에서 인상적이다. 전시 환경에서 특히 전시 작품에 대해서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확장한다는 것은 각 장애 당사자의 감각을 이해하고 그들의 세계를 통해 예술을 바라보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우리의 와우로그는 아주 개별적인 주체들의 상황을 고려한 데서부터 시작하여 결국 보편적인 예술의 가치를 전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글을 마무리하며 여전히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확대하는 데에는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인과 같은 감각 장애인들의 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감상 보조 자료가 제공되고 있는지, 또는 감각장애인이 아닌 발달장애인을 위한 감상보조 방식은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또는 각기 다른 장애를 가진 주체들이 회화, 조각, 미디어 아트, 설치미술 등 다양한 매체의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기 위해서 미술관은 어떤 것들을 고려하고 실천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 기술융합 예술 환경은 얼마만큼의 가능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또한 고민해 봐야 할 문제일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기술융합 예술을 활용하여 장애인의 감각적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했던 4가지 사례를 분석하였다. 살펴본 사례들은 기술융합 예술을 활용한 전시 혹은 기술융합 예술 작품의 다중감각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모순점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발전시키기를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된 또 하나의 좋은 예시로는 2021년 이음센터에서 진행한 전시 및 미술작품 접근성 탐색 워크숍 활동 자료집이 있다. 시각매체 중심의 작품 또는 전시에 장애인 접근성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된 이 워크숍은 주제 연구, 전시 실천 사례 나눔 워크숍, 라운드 테이블 및 토크 등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는 장애인 접근성을 물리적 접근성, 심리적 접근성으로 나누어 살펴보며 다양한 감각을 통한 관람의 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또한 연구자, 기획자, 예술가, 장애를 가진 관객 또는 예술가 등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여 문제에 대한 열린 시각을 견지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자료이기도 했다. 자료집에서 김현경 연구자는 가상현실은 온라인과 같은 일방향적 시청각 중심 콘텐츠 외에도 다양한 공간각적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들어 장애인이 물리적 전시 공간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문화예술 체험을 가상현실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언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서 장애인의 접근성 향상은 물리적 전시 공간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가상현실의 공간에서도 가능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김연경 연구자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그에 따르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어 장애인의 디지털 문해력 실태 파악, 디지털 기술 활용을 위한 재정 능력에 대한 고민과 해결책 제시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물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기술이 융합된 예술이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또한 중요한 일일 것이다. 예술은 언제나 시대를 말하는 가장 적합한 매체를 찾으며 발전해왔다. 기술융합 예술은 감각 정보의 전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특성을 기반으로 하여 다양한 장애를 가진 주체들이 예술에 접근하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술의 발전에 도취되어 있지는 않은지, 실제로 장애인 관람자의 작품 관상 환경에 있어서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방식이 유효한지, 다른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관해서 더 풍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은 지울 수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기술융합 예술이 중심과 주변부의 문턱과 경계를 없애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질문을 던지려는 목적을 지녔다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